자, 7강 3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자석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철가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다른 극이 두 개 모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자기력선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x는 자연스럽게 S극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x는 S극이다. 기억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서로 두 개의 극이 다르기 때문에 S극, N극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 인력 작용한다.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에 자기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P랑 Q 비교한 건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큰 거니까 지금 P가 Q보다 더 자기력선 간격이 좁지. 이쪽은 더 간격이 이렇게 크고 얘는 간격이 더 좁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P가 Q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5번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주변 자기장 비교한 문제 같아요. 보면 세기가 P0인 균일한 자기장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직선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근데 P에서 자기장이 빵이 돼. 일단 수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P에서 자기장이 빵이라는 건 여기서 자기장이 빵이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흘러서 이제 이쪽으로는 들어간 거 플러스 나온 거 하니까 결국 P에서 자기장이 빵. 그러려면 전류가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아랫 방향으로 흘러야 이제 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원래 P0에다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에서 자기장이 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자기장이 B0인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IA라고 부른다면 우리 자기장의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뮤0, 우린 보통 뮤0 안 쓰죠. 그냥 K라고 하죠. K하고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건데, 그러니까 ED에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B0인 거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Q 이쪽 지역은 요게 더 센 거죠. 왜냐면 거리가 2배 더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B0랑 나오는 방향의 B0가 만나서 빵이 된, 전체적으로 빵이 된 자기장 세기라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거 기존의 B0가 있고 나오는 거는 이 B0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지금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배 더 셉니다. 결국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요만큼의 세기를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Q에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 또 맞는 말 되겠네요. 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3B다. 지금 여기서는 원래 지금 들어가는 거 B0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거리는 D밖에 안 되니까 2B0도 아까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주면 3B0다. 그래서 맞는 거 이것도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무한의 긴 직선도선 PQ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P는 위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원점 5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IQ에 따라서 자기장 세기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 게 지금 이거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 자기장 세기 측정한 거야. 근데 이 IQ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자기장 세기가 바뀔 거니까 이 IQ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장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전류에서 IQ 어느 정도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빵 된 거죠. 근데 지금 P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Q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Q에 의해서, 그래서 둘이 더해서 0 돼야 되겠죠. 그럼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IQ가 양수인 상황은 지금 Y 방향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이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O 지점을 보면 여기서는 D 사이가 거리인데 얘는 사이 거리가 ED니까 전류의 세기가 정확히 2배 더 커야겠구나. 그래야 이제 자기장이 0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장의 크기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EI 제로구나 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P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IQ의 방향은 윗방향이다. 아까 나온 말이죠. 기억 맞는 말. 그리고 IQ가 I0일 때, I1일 때 이 상황이면 지금 전류가 약한 상황이죠. 이 I0보다 전류가 약한 상황이니까 결국 이 파란색이, 그러니까 P에 의한 전류가 빨간색보다 더 큰 상황이죠. 그럼 이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I2는 이거는 EI0보다 더 큰 상황이네.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세기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B는 세기만 나와 있고 C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또 단서를 뭘 줬냐면 Q에서 자기장이 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 BQ의 자기장이 0이다. 세 개를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가 만든 자기장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P에서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B가 B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윗방향일 수도 있고요, 아랫방향일 수도 있을 건데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거는 한 번씩 이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B도 아랫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근데 P에서 자기장 방향이 윗방향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C에 의한 자기장이 위인데 이게 너무 커서, 이거 두 개보다 너무 커서 결국 P에서 자기장이 위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일 거예요, 똑같이. 근데 파란색 생각해보세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 지금 B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면 오른쪽에 자기장 방향이 윗방향이 있죠.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윗방향일 거예요. 왼쪽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P에서도 윗방향이었으니까 Q에서도 윗방향이겠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Q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C에 의한 이 자기장이 P에서 자기장보다 훨씬 더 클 거야. 더 가까울 거니까. 그럼 이거 3개 더해서 0이 절대 안 돼요. 아까 이게 겨우 0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그리고 빨간색, 이거 둘이 더해서 이 보라색이랑 해서 겨우 0이 된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더 크고 더군다나 파란색도 위를 향하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가정은 안 돼요. 방금 했던 가정, 다시 말하면 파란색이 아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해보자면 이 조건, 4번에서 말하는 이 조건이 모두 만족되려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됩니다. A가 만드는 자기장이 P에서 아랫방향이고요. 그리고 B에서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윗방향이어야 이게 성립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P의 전류 방향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겠죠.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이제 윗방향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B에 의해서 Q에 만들어진 자기장 방향은 아랫방향일 거고요. 빨간색 A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아랫방향일 거예요. 근데 C, B, A 세 개가 만드는 총 자기장의 합력이 총 자기장의 그 방향이 Q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Q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C가 만든 자기장이 윗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C가 Q에 만든 자기장이 여기서 윗방향이려면 결국 C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면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간다. B, C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A, B, C에 흐르는 전류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다. R에서. R이면 보라색이 훨씬 더 커지겠죠. 여기보다 더 커지겠죠. 이렇게 커질 거고, 파란색 작아질 거고요. 파란색 작아질 거고, 빨간색도 작아지겠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보라색이 더 강세입니다. 당연히 플러스 윗방향. 이거 또 맞는 말 되겠네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건 이제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장에 대한 공식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알고 있냐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 같다고 놓는다면 이제 비례상수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전류의 세기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향도 다 우리가 구했죠. 이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Q에서 자기장이 빵이다. 이거 이용해서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P가 Q에 만든 자기장 요거 A가 만드는 것도 아래.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랑 C 요거 하나랑 같다. 그러면 자기장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거리가 총 3D니까 3D분의 I0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2I0 그리고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 거리가 2D니까 2D분의 IC.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게 요거랑 같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D분의 I0 더하기 D분의 2I0 제로 빠졌네. 요게 2D분의 IC다. 그럼 이제 6D, T는 생략을 시켜주고 6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2I0 더하기 12I0가 3IC 이렇게 C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IC가 3분의 14I0 이렇게 되네요. 3분의 7이 아니고 3분의 14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금 PQ 이렇게 전원장치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나침반이 위쪽이 북쪽인데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건 결국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다. 이걸 말할 수 있겠죠.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아래로 흐를 때 이제 그 전선 아랫 방향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될 거니까 결국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오면 결국 Q가 플러스 P가 마이너스 전압을 전기 이제 극을 띠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자기장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전류가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맞는 건 요 그림, 그러니까 각도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요 그림, 잠시만요. 요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세 개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P랑 Q의 위치를 바꿨다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를 바뀐 거니까 결국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자기장도 반대로 흐를 거고 그럼 N극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림을 고르면 1, 3, 5 중에 이제 1번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6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Q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A랑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 여기 지점에서 Q 지점에서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거리가 D인데 얘는 거리가 3D니까 전류 세기가 3배 차이 난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전류가 I0면 여기는 3I0야 이렇게 되어야 결국 자기장 세기가 여기서 딱 같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윗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북쪽인데 얘가 대각선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에 의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기선 나오는 방향이고요. 여기선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 방향이 반대냐면 일단 여기서 Q에서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BQ가 0돼야 되니까 결국 B가 만드는 거랑 A가 만드는 거 자기장이 서로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윗방향이라는 건 결국 A가 더 세잖아요. 3I0, 얘는 I0고 거리가 똑같이 D니까 그러니까 A가 더 센 놈이 위쪽을 향하고 B가 더 약한 게 아래쪽을 향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살펴보면 P에 살펴보면 A가 만든 자기장도 윗방향이고요. 얘가 지금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B가 만든 자기장도 윗방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랑 B 사이는 항상 윗방향으로만 자기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AB로는 전류 방향은 반대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0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B가 0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일 거고요. A로는 전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상하고요. AB 사이의 전류한 자기장은 0이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윗방향이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지금 전류가 여기 I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IQ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지금 OS의 자기장 B를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0이 되는 구간을 일단 집중해서 보죠. 0이라는 건 지금 Q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만 지금 I가 이쪽으로 P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건데, 여기서 만든 자기장이 이제 나오는 방향이겠죠. 근데 Q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생길 거고, 그래서 0을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전류 세기가 얼마냐면 지금 거리가 2배 차이 나죠. D랑 ED. 그러니까 전류 세기도 2배 차이 나야만 자기장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에 비례하니까, 원형도선에서도요. 그 중심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EI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읽어보면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계속 이 방향으로 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4I니까 전류 자기장을 2배로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가 만드는 자기장, 그러니까 IP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이게 BP라고 해보면 이걸 지금 이제 P라고 해볼게요. B0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B라고만 놓을게요. 그러면 IQ가 만드는 자기장, 이게 이제 BQ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냐하면 0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EI가 흐를 때, 전류가 EI가 흐를 때, 여기 EI가 흐를 때, EI가 흐를 때 자기장이 총 0이 됐으니까 요런 관계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IQ에 4I가 흐르면 그때 만드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2B겠죠? 왜냐면 전류가 2배가 됐으니까 자기장도 2배가 되겠지? 그럼 그때 만드는 자기장의 총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 IP가 만드는 건 B인데 IQ가 만드는 게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B니까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요게 B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B0다. 다시 말하면 이 I가 만드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B0고요. 이 I가 만드는, P가 만드는 자기장이 B0였던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0 됐고, 이게 4배가, 2I, 4I가 되는 순간, 2배가 되는 순간, 자기장이 B0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는 2I다, 맞고요. Q에 흐르는 전류방은 시계방향이다, 맞고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 P에 의한, 그러니까 IP에 의한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B인데, 이 B가 결국 B0였죠. 크기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2B0가 아니고 B0다.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보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원운성 법칙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동쪽으로. 그래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도선 중심에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 맞고요. 다에서 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증가시켰으니까 전류가 감소, 회전각이 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이상하고요. 라에서 나침반에 젖히면 N극 회전각은 세타가 크다. 반지름을 감소시키면 결국 자기장은 R분의 I에 비례하는 결과인데 결국 R이 감소했으니까 자기장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세타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만든 거는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9번을 한번 문제를 보면 다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자기장의 세 0이거든요. 여기서의 자기장 세 0. 근데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흘러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방향은 자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A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결국 여기서 0이 됐다는 거니까 A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다. 전류는 기역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해서 A는 전류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0이라는 건 결국 B가 만드는 자기장과 A가 만드는 자기장이 크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I1이고 IP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거고요. A가 만약 B0면 얘도 B0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EI0를 했으니까 EI1이면 이때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EB0일 거고요. 근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은 결국 차이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결국 이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 플러스면 이제 마이너스겠죠. 얘는 전류 방향. 그래서 A는 기억 맞고요. 가는
B0다. 가는 B0 맞고요. 라의 5에서 라의 여기서 자기장 방향, 결국 A가 자기장이 센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P, X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면 I의 5에서 되게 10번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I0 흐를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I는 지금 Q에서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I0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이때 B가 0이에요. 그러니까 P가 만드는 자기장, Q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R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 0이라는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I0면 여기가 2I0잖아요. 근데 거리가 딱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P가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그러니까 여기 O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Q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B가 R분의 I,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세기에 비례하니까 결국 P가 여기 O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과 Q가 여기 만든 자기장 세기는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둘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면 빵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P랑 Q만으로 0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R에는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상황이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얘도 만약 위로 전류가 흐르고 이게 I0다 그러면 P에서는 들어가고요, Q에서는 나오는데 그 크기가 같으니까 P랑 Q만으로 0일 거고, 그럼 R은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근데 R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아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I0가 흐르면 지금 P가 만드는 여기서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B0면 Q가 만드는 여기서의 자기장도 B0일 거고요. 그럼 R이 반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P가 만드는 게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Q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제 R이 만드는 게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R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2B0다. 그래서 얘네 둘, 그러니까 이게 P랑 Q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이랑 R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이때 자기장이 0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R에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게 시계가 아니고 반시계고요. Q에 흐르는 전류는 아래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이제 디귿을 보면 Q에 흐르는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를 놓고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1과정에서 I0가 흐를 때 이때 만드는 거 우리는 자기장 B0라고 봤잖아요. 근데 2과정에서 2I0가 흐르니까 이때 만든 자기장 세기는 2B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2B0일 거고요. R에 흐르는, 아까 R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2B0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둘이 합쳐서 이거 둘이 합친 게 R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2B, 여기도 2B. 그래서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반대고요. 그래서 이건 니은 디귿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11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회로를 연결해 놓는데 지금 북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향한 거죠.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요. 지금 이 N극이 이쪽으로 갔다는 건 결국 자기장 방향인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이쪽 방향을 의미하고요. 그럼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내부에서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보면 A는 플러스 극이 아니고 마이너스 극이고요. 단위계당 도선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이 더 세질 거니까, 솔레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세질 거니까 세타보다 더 커지겠죠. 니은 맞는 말. A, B를 서로 반대로 하면 결국 그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자기장 방향이 반대. 그래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원래 서쪽이었는데 이제 동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같은 각도만큼. 왜냐하면 직계 방향만 반대로 했을 뿐 이제 전류의 세기는 같을 거니까 같은 각도 세타만큼 회전한다. 그래서 맞는 건 4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12번 문제를 보면 얘는 n번 감았고 이는 이 n번 감았어요. 근데 나침반이 지금 정확히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여기 있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B가 만드는 거. 근데 지금 얘는 n번 감았고 얘는 2n번 감았으니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랑 그리고 가문수에 비례하잖아요. 단위 길이랑 가문수. 그러니까 결국에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조금 감았으니까 얘가 더 2배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이쪽이 S극. 그러니까 이제 나침반이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데 안 휘는 이유는, 이렇게 안 기울어지는 이유는 얘도 S극을 이쪽에 만드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N극이면 이거 이쪽으로 밀어버릴 텐데 이게 이쪽이 S극이 돼서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르려면 결국 B방향, 내려오는 방향 전류가 흘러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A가 더 크고요. 2배 더 큽니다.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A가 아니고 B 방향이고요. P로 옮기면 나침반이를 P로 옮기면 결국 전류 A에 의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쪽 가까이 오니까. 그럼 S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이쪽 S극에 걔가 북극을 가리키는 N극이 이쪽으로 S극 가까운 쪽으로 이제 인력이 작용해서 휠 거다.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가 아니고 반시계. 맞는 건 1번 하나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를 보면 일단 A 같은 경우에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현대 물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석은 무조건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간 고급 진영으로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모노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근데 이제 진취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들은 모노폴이 있어야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양자역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기장을 가진다. 맞죠? 스핀도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궤도 운동. 이거 2개 때문에 이제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자성체는 자기장을 갖는 원자가 있는데 이게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이제 방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장이 없는 거고 외부 자기장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배열해서 자성을 띠는 거니까 C도 이상합니다. 맞는 거는 B 학생 1명일 것 같고요. 14번 보시면 일단 뭐 문제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자구가 형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얘가 강자성체, 이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성을 띠는데 이게 좀 무작위별로 있는 걸 상자성체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자성체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평균을 보면 오른쪽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강자성체, 상자성체인데 P가 강인 것 같고요.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D가 요거니까 얘는 지금 이제 자성 안 띄죠. 완전 랜덤이죠. 왼쪽 위,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얘는 현재는 자기장이 빵이고요. 얘는 자기장이 있고 그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강자성체 놨을 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겼다는 말은 그리고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이제 N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있어서 이제 강자성체를 그에 맞춰서 이제 배열을 한 거겠죠. 그래서 A는 N극이다. 맞고요. P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 HDD죠. Q는 상자성체 맞고요. 맞는 거는 기억니은 다 고르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기가 되지 않는 물체 A가 여기 있고요. 얘를 자수에 올렸더니 떴네요. 떴다는 건 얘가 서로 밀어냈다는 거니까 이제 반자성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A는 반자성체 맞고요. A는 원자들이 자기장 방향이 불규칙하게 분포돼서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일단 자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스핀들이 모두 쌍을 이루고 있어서 일단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성 자체가 없어요, 원자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외부 자기장을 주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성을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원자 하나하나가 일단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해서 합친 게 0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에서 A와 자석차는 서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니까 이거 공중에 떠 있겠지. 이것도 이상하네요. 맞는 거는 1번 한 번으로 가는 1번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16번 문제를 보시면 뭔가 어려운 말이 나온 그러니까 뭐 대식세포 뭐 이렇게 산화철 뭐 항암제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되는 문제고 결국 여기서 핵심은 이 산화철과 항암제가 들어있는데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한대요. 이 산화철이 자기장 방향으로 산화한다는 건 얘는 결국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가의 예로 나온 것 같은데 산화철은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 아니면 상자성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석과 알루미늄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자석이 움직이고 유도전류도 생기는 거 봐서 둘 사이에는 밀어당기거나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알루미늄은 상자성체라서 자석에서 은근히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알루미늄 자체가 모든 물질은 상자성체든 반자성체든 강자성체든 기본적으로는 반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강자성의 성질이 더 강하면 강자성체를 띠고요. 상자성의 성질이 있으면 상자성체를 띱니다. 그래서 만약 자석이 알루미늄 캔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까운 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로 자석이 알루미늄 근처에서 막 움직여 버리면 그에 따라서 렌치 법칙에서 반대방에 유도전류가 생기면서 그거에 의한 자기장이 아마 반대로 걸릴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알루미늄 캔이 움직이는 속력이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가 더 크게 생긴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네요. 결국 자기력 손속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요거요. 자기력 손속이 결국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인데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적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력 손속인데요. 이 시간당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 세기가 크다 이렇게 말하죠. 유도 기술력이.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자기장의 변화, 시간당 변화율이 크다는 거니까 결국 자속 변화량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두 개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를 해놓고 나서 막대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나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움직였더니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 자석이란 소리고요. 얘가 자석이라는 건 결국 이 막대기가 강자성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된다. 기억 괜찮은 말입니다. 막대가 A 방향 움직일 때 자기력의 방향은 B 방향이다.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버리면 결국 금속고리가 유도전류를 만들어서 금속고리가 자기장을 만들 건데 이제 저는 보통 이걸 이제 밀당 법칙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 땡기려고 그러고요. 반대로 가까이 다가오면 밀려고 그래요. 유도전류가 그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A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금속고리가 이거를 땡기려고 해요. 그 말은 금속고리도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금속고리가 막대에 작용하면 자기력의 방향은 B방향이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이쪽으로 힘 받는다. B방향으로 힘 받는다. 니은도 괜찮은 말입니다. 나에서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A방향과 B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력 손속의 변화량이 반대니까 서로 반대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그래서 보통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게 되면 이 금속고리에서는 교류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N극이 지금 이렇게 다가옵니다. N극이 다가오면 얘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윗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P를 지날 때는 LED에서 빛을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LED에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죠. 자, 그 말은 전류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면 이쪽에 P형, N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이게 일종의 건전지면 플러스극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슉 흘렀을 때 플러스에는 P형을 연결해야만 빛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N형이 아니고 P형이고요. P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자석이 이쪽으로 오니까 자기력 방향은 오히려 반대로 뒤로 받는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건 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 맞습니다. Q를 지난 후 자석의 속력은 감소 안 되는데 이게 LED라서 문제가 돼요. 만약 얘가 그냥 저항이면 디귿이 맞는 말이거든요. 저항이라면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데 문제는 LED거든요. LED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다가올 때는 전류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LED에서 빛 방출하고 전류가 이렇게 슉 흘러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S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죠. 좀 지우고 해볼게요. S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S극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게끔, 그러니까 S를 당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흘러, 유도 전류가. 그 말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군요. 이게 N형이고 여기가 P형이니까 이렇게 전류 흐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역전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얘가 움직일 때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총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슝하고 움직이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니까 결국에 얘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상황은 얘가 앞으로 가는 동안에는 전기 에너지를 안 만드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이은 하나. 근데 P를 지난 후 자석 속력은 감소해요. P를 지나면 왜냐면 이때는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하지만 Q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석이 슝 하고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P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나는 순간 화살표 방향에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면 A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위에가 N, 밑에가 S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 자석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자석이 운동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소리니까, 근데 그 방향이 이게 N이야. 그러면 이게 N극이어야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니까 결국 이쪽도 N극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쪽도 N극이어야 N극 서로 밀어내서 운동을 방해한다, 내려오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X가 일단 N극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석이 Q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A, B가 각각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지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Q에 자석이 왔어요. 여기가 N극, 여기 S가 왔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S가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S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석을 윗방향으로 힘을 줄 거고요. B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니까 이 다가오는 거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얘를 밀어냅니다. 결국 이때도 자석이 받는 B에서 받는 자석의 힘 방향도 윗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는 당기려고 하고요.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을 주니까 B 입장에서는 다가오니까 이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A도 올리는 방향, B도 올리는 방향으로 자석에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 서로 같다.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도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꽤 크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큰 이런 상황입니다.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전류도 만들어내고요. 여기에도 전류가 만들어냅니다. 결국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총 역학정해제는 점점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일 때 R 위치에서 역학정해제가 제일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 지날 때가 Q보다 더 R보다 더 크다? 또 맞는 말입니다. 맞는 거는 5번 될 거고요. 20번 보면 지금 P, Q에 각각 내부에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P, Q에 유도전류를 만드는 이런 실험인 것 같아요. P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자기장이 흐르고요. Q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그 면적을 비교해보면 이게 D고 얘는 2D니까 총 4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유도전류 구하려면 결국 자기선속의 변화량 dT분의 t 자기선속 변화량인데 dT분의 t인데요. 이 자기력 선속이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근데 P랑 Q는 면적은 안 변하니까 요건 그대로고, 그러니까 결국 B가 얼만큼 변하냐, 시간당 B가 얼만큼 변하냐, 그게 지금 여기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죠. 시간당 B가 어떻게 변하냐. 자, 그러면 T0,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T0일 때 P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이 세지니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 유도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오른손 법칙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겨야 결국 얘가 지금 B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 이거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5에서 T0까지 여기까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량은 P와 Q가 같다고 했는데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말했지만 자기 선속의 변화량은, 선속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였냐면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지라도 시간당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지만 면적이 달라요. 무려 4배나 차이 납니다. 결국 P랑 Q가 같은 게 아니고 Q가 P의 4배다. P의 4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0일 때 P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 그럼 결국 P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는 dT분의 D 뭐 이거겠죠.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 4T0 여기서예요. 여기서는 자기장의 변화율이 좀 더 작습니다. 지금 보면 기울기가 딱 2배 차이 나죠. 2T0, 4T0니까 이쪽이. 그때 Q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 그리고 이에 의한 기울기를 비교하는데 dT분의 dP만 비교하면,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만, 크기만 넣고 비교하면은 2배 차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더 급격하게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dT분의 dP, 여기서의 dT분의 dP, 이렇게 두 개의 자기장의 세기, 크기 변화를 비교하면, 시간당 크기 변화를 비교하면 얘가 2배 더 커요. 그런데 면적은 얘가 4배 더 크죠. 얘는 2배 더 크고요. 그러니까 자기장 성속 변화량은, 하지만 면적이 4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총 몇 배 차이 나냐면 오른쪽 방향, 여기가 2배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도전류 세기는 같은 게 아니라 Q가 2배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은 약하게 변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장은 천천히 변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천천히 변하지만 면적이 더 크니까, 무려 4배나 더 크니까 결국 유도전류 세기, 그러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더 커서 유도전류 세기도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1번 보시면 종이면은 수직이고 세기가 같다고 했지만 방향이 같단 말은 없으니까 지금 가, 나, 다 각각의 여기 흐르는, 여기 이제 생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V, 얘는 EV, 얘는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회로가, 얘는 작고요. 얘는 회로가 굉장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도선의 크기는 뭐 같고 이건 다 똑같은 말이고, 가에서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건데, 근데 얘가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이쪽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이 회로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더, 자기 선속이 더 커진다는 소리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오는 방향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결국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나오는 방향 전류가 나오는 방향 자기장 유도 전류에 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유도 전류 방향이 가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반시계 방향 이렇게 지금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다 입장에서 이 회로는 이거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 자기 선속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유도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건 결국 얘는 원래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고 얘가 줄어드니까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을 통과한 자기 순속의 변화량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버리면 결국 여기를 통과하는 이 면적이 변하지 않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나는 0이에요. 근데 가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점점 이 면적이 점점 넓어지겠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가는 값이 있는 상태니까 나가 가보다 더 작다. 그래서 기억이 이상합니다. 다해서 균이랑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여기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요. 저항이라는 유도를 세기는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속도는 같지만 가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지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B0예요. 근데 얘는 자기 선속의 변화랑 유도 전류의 세기랑 관련이 있는데 면적이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다 같은 경우 면적이 이만큼이니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한들 면적이 큰 다 경우가 더 유도 전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답은 4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2번을 보시면 지금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 어느 법칙 생각하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렇게 지금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결정이 됐고요. 지금 이 자석이 다가오는데 보통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지금 여기가 S극이라는 건 이 X가 S극이라서 이 S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S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X는 S극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원소선 법칙 생각하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결정이 되고요. 얘가 강자성체니까 이게 S극이면 이쪽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자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Y면은 N극으로 자화가 된다.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솔레노이드 내부 중심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 비해 서로 같냐? 일단 전류의 세기는 같겠죠. 왜냐면 회로가 지금 전선이 하나니까 A에 흐르는 전류나 B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데 B가 좀 더 촘촘하게 감겨 있는 거 봐서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제가 약간 늦장 피운 것도 있고 학교 일이 좀 바빠서 좀 늦었는데 모쪼록 잘 공부하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칠게요.